농차! 라는 밈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러시아에서 푸틴이 홍차를 주는 행위는 곧 죽음, 제거를 뜻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왜 홍차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러시아에서 홍차가 가지는 의미를 시작으로 홍차와 관련된 사건들과 함께 쉽고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인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러시아인들이 보드카보다 차를 더 선호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인들은 우유, 레몬 또는 잼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차를 즐겨 마시고는 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는 차 한 잔의 여유가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누군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와 영혼이 담긴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친밀한 과정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러 오세요를 뜻하는 자하지 나 차이라는 말이 있기도 할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사적인 공간이라 여기지 않고 단순히 차를 마시기 위해 친하지 않더라도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손님이라면 러시아인들은 티백으로 차를 대접하지 않고 갓 끓인 찻 주전자에 준비된 찻잎을 줄 것입니다. 그만큼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러시아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은 양의 설탕을 넣은 홍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지만 소련 시기에 금주령이 내려지면서 밀주업자들이 제조하는 술에 설탕이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설탕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설탕을 깨물어 먹으면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이처럼 러시아에서 홍차를 비롯해 차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는데요. 술뿐만 아니라 차에도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극물 홍차는 푸틴 정권이 보낸 끔찍한 선물이라고 여겨지며 푸틴의 홍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는 유명한 음모론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푸틴의 홍차는 왜, 그리고 어떻게 유명해지게 된 것일까요? 푸틴의 홍차가 주목받게 된 계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알렉산더 리트비넨코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세계 15대 스파이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리트비넨코는 한때 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이었던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인 KGB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KGB가 없어지고 대외정보국인 SVR과 연방보안국인 FSB라는 두 개의 보안국이 생겼습니다. 리트비넨코는 그중 러시아 연방보안국인 FSB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었던 리트비넨코는 러시아를 탈출해 런던으로 가게 되었고, 런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가 한때 이끌었던 FSB의 혹독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푸틴과 FSB에 대한 리트비넨코의 비판은 일부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밀레니엄 호텔에서 당시에 함께 근무했었던 2명의 러시아 FSB 요원들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차를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트비넨코는 복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며 쓰러지게 되고, 계속된 상태 악화로 인해 3주 후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의 판사 로버트 오웬은 술집에서 리트비넨코를 만난 2명의 러시아인 안드레이 루고보이와 드미트리 콥툰이 의도적으로 그를 독살했다 결론지었습니다. 오웬은 리트비넨코 암살의 배후로 러시아 FSB와 푸틴 대통령을 지목하게 됩니다. 특히 푸틴이 배후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리트비넨코가 마셨던 차에 섞여 있었던 폴로늄 260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입니다. 폴로늄은 방사성 원소 중 하나로 청산가리의 약 200만 배 이상의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으며 2-3주 내에 몸이 파괴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매우 적은 생산량과 비싼 가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런 물질을 암살에 사용하려면 막강한 비호 세력이 필요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러시아 야권 운동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잘 알려진 알렉세이 나발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활동가로 2008년 블로그를 통해서 러시아 정치의 부패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많은 부패 방지 집회에 앞장서게 되고, 이에 푸틴의 강력한 적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0년 8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알렉세이 나발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자 그의 대변인은
나발리가 그날 아침에 마신 것은 홍차 한 잔 뿐이었고 홍차 안에 섞여 있었던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가 처음 응급조치를 받았던 러시아 옴스크 병원 의사들은 나발리가 저혈당에 의한 대사장애로 쓰러졌다고 얘기하며 그의 몸에는 독극물과 같은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를 자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겠다고 선언했고 독일 정부는 나발리의 혼수 상태는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작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비촉은 러시아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군사용으로 개발한 초강력 신경작용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체제 인사들과 스파이들을 독살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서 나발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이유로 감옥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이처럼 나발리가 겪었던 수많은 위협들에 의거한다면 그의 대변인은 이번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홍차 사태도 푸틴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나발리의 친구인 전 국회의원이었던 드미트리 구드코프도 이번 사건이 푸틴의 반대자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라고 확신했으며 푸틴은 오랫동안 나발리를 제거하고 싶어 했고 어떠한 경호원도 앞으로 나발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차와 관련된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 리트비넨코 그리고 나발리의 사건을 통해서 너웅차라는 밈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너웅차라는 밈이 푸틴의 수법인 독극물 홍차로 너를 혼내주겠다 라는 익살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무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섭게 느껴지네요. 너홍차라는 밈과 함께 푸틴이 홍차를 권하면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사진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푸틴이 주는 홍차를 마실 일이 생긴다면 이 방법으로 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홍차!